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비판적인 글도 제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의사들은 돈 잘 벌고 있지 않느냐, 환자 많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물론 계속 의사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의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요, 지금 우리 저 방금 우리 캐나다에 계신 네.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캐나다처럼 의사들이 무한정 환자를 보면서 부를 가져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 50명을 한정 제한을 네. 뒀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단순히 1분, 2분, 3분 진료가 아니고 그동안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뭐 안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기존의 결과에 대해서 재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선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로펌에 간단히 따지면 예를 들어 초진 15,000원 이런 부분을 정말 최소한 2배 이상을 올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환자분들이 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안 여쭤봤지만은 보험료가 우리나라보다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의료부양을 잘 재정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의료 보험료 달달이 네. 내는 게 2배 이상은 저는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도움이 말씀드렸듯이 되세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비급여를 급여하는 거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진료비를 부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 비급여를 급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비급여가 양산이 되게 된 근본적 원인, 낮은 의료 수가도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낮은 보험료, 낮은 보장료, 이 3자 패러다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제 개인 입장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이나 우리 의료 인력도 네. 심각한 그런 과학 노동과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환자를 못 보이는 이런 경쟁 상황에서는 폐업까지도 계속 네.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고, 네. 정말 제대로 된 진료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그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광민 회장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구하고 또 우리 참여자들, 보험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공급자라든지 다 같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의료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접근성이 좋게 받고 싶은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질 좋은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 부분이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부분 같은데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견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약간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하자는데 이번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캐나다에서 계신 서성희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캐나다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의료든 양료든 수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수가를 올렸을 때에 제반된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수가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료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현재 구조에서는 차등 수가 제도도 폐지한 마당인데 그 수가를 올렸다 그래서 일일 진료량을 제한하는 부분을 동의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어쨌든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주치제도라는 의료 전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캐나다 보건의료 제도가 아주 우수한 제도로 많이 강단에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주치의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사분들이 뭐 다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에 국민에게 의사의 그 자율적인 진료 권한을 보장받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다 모든 의사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약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정부 주도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각 단체, 공급자 단체든 보험자 단체든 상당히 다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소통을 함으로써 접점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캐나다에 계신 우리 서 특파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방금 이제 한 가지 또 명 교수님께서 보험료 한 가지 좀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걸 좀 섞어서 굳이 영어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내는 월 보험료가 캐나다 달러 150불입니다. 얼마죠? 저 죄송합니다. 150불이면은 한 작은데요? 12만 원 정도 됩니다. 적네요. 네. 예, 그게 국가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 있군요. 부부의 합산 1년 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에 한국 돈으로 따지게 된다. 네. 그런 가정일 경우에 뭐 자녀가 둘이 있건 셋이 있건 넷이 있건 10명 있건 이 한 달에 내는 맥시멈이 그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150달러, 약 한 13만 원 정도가 된다는. 두루두루 많이 그리고 내.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부족하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만 끝나는 정부 게 역할이 큰 아니고 거겠죠. 이 BC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료보험 돈만 받아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세금, 그러니까요. 저 세금. 네. 그러니까. 보조를. 전체적으로 거둔 세금에서 또 이쪽으로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게 운영이 되죠. 음.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 가서 제가 들었던 거는 약 BC주 전체 예산의 30%인가 뭐 40%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세금이 의료 관련, 의약 이제 관련 이해가 정책에 되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세금으로 엄청나게 네. 그 메꿔주는군요, 그거를. 그렇죠. 예. 대단하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지.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고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는 네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정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도저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자영업이든, 그러니까 뭐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뭐 대기업에 다니든 의사건 변호사건 간에 의사 같은 경우에 더더욱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 그런 거 소득가 속였다, 없으니까 다 공개가 되죠. 어떻게 네. 내 친구가 회계사인데 회계사하고 짜고 속였다. 그러면은 바로 큰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만약에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뭐 솔직하게 세금 보고 안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 뭐 어디서 뭐 현찰을 가져와서 산다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금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일단 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딱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캐나다 최고의 명의라고 소문이 나도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배가 벌써 되는 거죠. 아무리 시골에서 뭐 집 사가지고 올라와서 뱅크 뭐 교수님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 교수님은 못 볼 확률이 훨씬 많은 거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앞서 사람은 당연히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잖아요, 교민들이. 네네네. 그게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뭐 어떻게 의료보험 다시 되살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해외 교민들이 그런 어떤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뭐 네. 누구의 의료보험을 빌려가지고 진료를 받고 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 막아야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재정을 보호할 수 있겠죠. 하나 처음 듣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 진료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국가적으로도 현실화시켜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뭐 해외 쇼핑을 가겠다? 그럼 얼마든지 많이 받고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축으로는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경쟁 과열 금지, 광고 금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설정.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놔야지. 만약에 A라고 하는 병원에 이제 우리나라가 갔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진료를 하는데 똑같이 또 길 건너에는 B라는 선생님이 뭐 비급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A라는 선생님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지금 캐나다나 미국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내가 대학 교수님,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 당뇨 최고 전문의를 보지 않고도 내지는 뭐 급한 일이 있어도 좀 기다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생명이 직결되지 않는 한 그런 어떤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언론 측에서도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다. 의사 간에, 병원 간에, 지역 간에 어떤 이런 선생님들 간에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의사를 어떻게 보면 스타화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참 불만이 많은 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는 뭐 서울대학교 명의라고 뭐 조선일보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의에 꼽힌 사람한테 뭐 보고 왔다든지 뭐 그런 사람 같이 왜 안 해주냐. BC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예 그렇게 뭐 의사를 서열을 한다든지 뭐 어디 병원이 더 좋고 이런 거를 의사협회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썰데이 같은 거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의사의 길을 그렇게 언론에서 뭐 어떤 이런 사립단체에서 이렇게 안 하죠. 물론 뭐 웹사이트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신문에 나오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 3대 명의네 뭐 무슨 명의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뭐 선생님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저는 다 같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준비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이거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진이 굉장히 많이 정말 좀 과열이 될 정도로 심한데,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이런 거를 비급여로, 이른바 비급여로 검진 목적으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약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위내시경은 이 캐나다는 건강검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위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은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2,000불. 2,000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150, 200.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이든지 캐나다에서 하시는 이제 동포, 재외교포 분들이 저희 암센터, 검센터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는 목적은 캐나다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이러한 비급여로 검진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격을 좀 조사를 최근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싼지. 예를 들어서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보험으로 수가 책정되어 있는 거는 이게 7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뭐 6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비급여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얹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0몇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해갖고 이제 진정 내시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몇만 원 붙여서 아무튼 많이 들어도 그냥 하게 되면 10몇만 원 혹은 20만 원이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장 내시경이 싼 데는 뭐 수십만 원 됐지만 되게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1,600불, 1,500불에서 비싼 데는 뭐 한 3, 4천 불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종합검진 패키지 프로그램이 남자가 우리가 한 110만 원, 100만 원 좀 넘거든요. 네. 거기에는 대장 내시경 들어가고요. 위 내시경 들어가고 폐 그 저설량 흉부 CT, 폐암 같은 거 보면 CT 들어가고요. 각종 피검사 웬만한 거 다 들어가고 튜머 마커라고 종양 표지자 검사 다 들어가고 내 복부 초음파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 암뿐만 해서 종합검진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넘게 하는데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고 가정해갖고 제가 수치를 한번 뽑아보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 최소한 확실하게 못 뽑겠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최소한 한 뭐 500~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레인지가 다르죠.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비급여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혹은 뭐 캐나다든지 호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하면 한 3배 정도가 드니까 비행기 값을 내고서라도 우리 교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참 좋긴 해요. 싸서. 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가들이 비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경쟁이 되고 의료기관끼리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비급의 문제까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감 수태가 조금 더 쌀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 지금 가장 그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한 1시간 한 40분, 50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어느 누구 토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그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에서 계산해서 이제 탁상 공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는 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실제로 저희 다수에 많이 배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행까지의 어떤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정부와 뭐 의료계와 또는 약계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그 정말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 한 수인가 아니면 잘못해서 포퓰리즘으로 바뀔 것인가,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저희 이런 그 소리들이 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멀리 캐나다에 있는 서 원장님 그리고 명 교수님 이에 대해 너무 수고 많으셨다.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